문제는 날씨만 추운 게 아니라 지금 정치권 공기가 더 차갑다 이런 것일 텐데요. 그 중심에 또 하나 있는 게 바로 현지 누나 인사청탁 파문입니다. 현지 누나 인사청탁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이 일파만파 커지자 결국 김남국 비서관이 초고속으로 사퇴했지만 이게 끝은 아니죠. 대통령실에서는 김남국 꼬리 자르기로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바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죠. 사실 민간협회장 인사를 챙길 만한 위치가 아닌데 왜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다 이 이름이 여기서 등장했는지 만사연통 현지 누나의 실세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김현지 실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나는 유탄 맞은 거다. 누나 동생 하는 사이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현지 누나 후폭풍, 김현지 실장의 해명 그리고 현 정권의 인사 시스템 실체까지 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이 이슈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만사현통의 그 꼬리가 살짝 삐져나온 그런 사건으로 전 봤습니다. 네, 꼬리가 살짝 삐져나왔다. 예, 그러니까 꼬리를 그냥 잘라버리네요. 네, 결국 김남국 비서관이 그만뒀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인사청탁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과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국 꼬리 자르기로 이렇게 끝내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거든요. 끝내고 싶을 건데 이번 그 일로 대부분의 국민의 뇌리에는 네. 역시 김현지 비서관이 네. 애지중지를 떠나 좌지우지 현지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셨을 겁니다. 문진석 수석이 그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얘기하면 반대할 테니까 네가 좀 추천해줘. 네. 네가 그러니까 내가 추천하면은 반대할 테니까 네가 강훈식 실장한테 추천을 해줘. 거기까지는 김현지 비서관이 없죠. 네. 근데 예 형님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해 드릴게요.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진석은 아예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먼저 김현지 부속실장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건 그 용산 내부에서 그 이너서클로 있었던 그 김남국 비서관의 뇌리에는 어쨌든 7인의 멤버인 우리 그룹 내의 사람한테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가 평소에 하는 대로 저 비서실장뿐만 아니고 부속실장까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거기 인사권도 없는데 인사 라인에도 없는데 왜 그 사람을 얘기하냐라고 할 게 아니고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걸 자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건데 그 현실이 어떻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대중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인식을 결정적으로 이번에 굳혀줬다. 네. 저번에 운영위 국감에서 증인으로 소환을 하려고 하니까 득달같이 보직을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역대 부속실장은 나온 적이 없다라고 끝까지 뻗당기면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100% 나온다는 얘기를 아주 우습게 만들어버리고 우상호 수석을 참 겸연쩍게 만들어가면서까지 끝까지 철통방을 해가지고 네. 안 나왔죠. 그렇게 잘 수비를 했는데 이번에 그 꼬리가 살짝 삐져나온 바람에 상당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김현지 실장의 실세 중에 실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인지 김현지 실장이 이례적으로 보수 매체인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유탄을 맞은 거다. 김남국 의원과는 사적인 사이가 아니다. 라면서 심지어 이제 김남국 의원의 사직 소식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발언 결국 김남국 전 비서관을 손절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누나 동생 하는 사이 아니다. 이 얘기도 듣지도 못했다.
뭐 자기들 일거리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거기 왜 나를 넣어가지고 나 이렇게 곤란스럽게 만드냐 그걸 유타인하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김현지 저 실장한테까지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 내부의 일이니까 그 일방적으로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뭐 나는 누나 동생하는 사이는 아니다. 글쎄요. 그 김남국 비서관은 보면 굉장히 좀 뭐 착하고 살갑고 자기 편 사람들, 자기 그룹 내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해도 형 누나하고 아마 그렇게 살갑게 굴었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누나라고 하는 관계고 누나라고 한다고 그래 난구가라고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현지 실장의 그 성정상 그래 난구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거나 용산에서의 인사 루틴이 이번에 좀 나온 것 같은 그런 그렇죠. 그런 느낌 때문에 또 더군다나 참 난감한 게 국민 추천제라고 처음에 조각할 때 대대적으로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일부 인사들은 산림청장인가요? 뭐 자기가 자기를 추천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지만은 그 네. 이후에 굴하지 않고 국민 추천제를 제도화시키고 더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네가 추천 좀 해주라라고 문진석 수석이 김남국 비서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훈시경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그러니까 이 추천을 하는데 이 국민 추천이 아니고 사적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 추천으로 뭐 이 사람이 훌륭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임명을 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멋스가게 됐습니다. 국민 추천의 모양도 좀 상당히 헝클어졌고 어쨌거나 가장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또 궁금해하시는 것은 각 정권마다 비선 실세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정권이 지속되는 한은 그 비선 실세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죠. 철저히 부인을 했죠. 그렇지만은 레임덕으로 들어가거나 정권이 임기가 끝난 후에는 비선 실세라고 했던 속설이 풍문이 뭐 다 진실로 다 드러나곤 했었습니다. 요번에도 그러면 비선 실세구나, V제로구나. 뭐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인사에 굉장히 전횡을 했다는 얘기는 뭐 계속 돌았잖아요. 그래서 V제로라 그랬잖아요. 그 전에 뭐 최순실이 어땠고, 뭐 누가 어땠고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이재명 정부도 이전 정부들하고 뭐 큰 차이가 없구나. 뭐 그렇게 깔끔한 척 하더니 똑같구나. 오히려 더 가려져 있고 더 그 중대 이재명 대통령의 출신 대학인 중앙대에서 우리 학교 출신이고 뭐 이런 데서 보여지듯이 더 사적 인연을 중시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네. 실세는 반드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좀 많이 급하고 억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바로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모습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다길래 그리고 직접 전화 통화로 뭐 했다길래 내용은 그렇게 긴 건 아닙니다. 예. 뭐 유탄 맞았다, 누나 하는 사이 아니다, 뭐 나도 처음 들은 얘기다, 뭐 이런 것 이사청탁 정도예요. 없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어쨌든 많이 급했나 봅니다. 많이 급했고 또 그 동안에 국정감사에도 끝까지 나오지 않았고, 네. 뭐 자꾸 숨는 것 같은 뭐 그런 이미지가 고착화되니까 그거 아니다 나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까지 하는 그런 열린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인터뷰 내용은 뭐 별게 없습니다. 네. 정말로 국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럼요. 이번 할 수가 이 없죠. 사건에 대해서만 간단히 입장을 표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자, 인터뷰 내용을 또 하나씩 좀 찾아보자면 김현지 실장은 김남국 전 비서관에 대해서 누나 동생 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보면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이 또 김남국 전 비서관에 대해서 원래 주책이라 나한테도 누나라고 한다라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요. 좀 여기서 따져봐야 할 게 누나, 형, 동생 이런 호칭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정 운영이 동아리 활동이냐 공직 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또 오선인 박지원 의원이 형님 누나는 민주당의 오랜 문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제 식구 감싸기적 행태 아니냐 이런 우리의 목소리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형님 누나가 민주당의 오랜 전통 문화는 맞습니다. 그게 민주당 의원들 출신을 보면 되게 학생 운동권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출신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운동을 하면서 네. 결속을 다져왔고 그 과정에서 호칭보다는 직급보다는 그냥 한 살이라도 학번이 하나라도 빠르면 형, 그다음 누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익숙하죠. 익숙했는데 뭐 그리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뭐 몇 번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형 그러고 쑥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민주당은 선수보다는 학번 가지고 예, 형아우 하는 게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그게 일반화돼 있죠. 국민의힘은 되게 관료 출신 혹은 뭐 나름대로 사회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거기는 아무래도 좀 사무적이고 권위적이죠. 그래서 이게 뭐 감싼다 뭐 그렇게 할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형 누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한다는 것.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왜 7인회 중 한 명이고 네. 실세인 원내 수석인 문진석 수석이 네. 강훈식한테 직접 얘기하면 강훈식은 이걸 거절할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그러게요. 내부에서 네. 건중대전이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건은 뭐냐면 정청래, 강훈식이 건국되려고요. 아, 네. 중은 이재명 대통령, 또 문진석, 또 김영진, 김남국 네. 뭐 이런 분들이 중앙대를 나왔죠. 네. 그래서 명청대전처럼 건중 대첩이란 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대 쪽에서 얘기를 하면 건국대 쪽에서 그걸 거절을 한다. 뭐 그런 쪽으로 이걸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큰 문제죠. 예.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 사건이 또 현지 누나, 중대 라인 등 이렇게 사적 라인이 인사에 영향을 주는 사실상 이게 인사 시스템 붕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 때도 검찰 출신 네. 다 뭐 등용을 했었죠. 네. 그리고 여사 라인으로 또 다 들어왔었고 그때는 일찌감치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왜 인사를 이렇게 협소하게 하냐 라는 지적이 많았고 이거 고쳐야지 안 고치면은 정권의 기반이 자꾸 좁아진다. 네. 결코 좋지 못하다라는 충고를 여러 군데서 많이 했지만 끝까지 그걸 고집했다가 결국은 저런 비참한 말로를 겪었습니다. 그걸 극복한다고 국민 추천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상은 지인 추천, 네. 동문 추천, 셀프 추천. 이라고 한다면 네. 별반 다른 거 없죠. 네. 그 산림청장도 사실 셀프 추천했는데 김현지 실장 라인으로 밝혀졌던 바도 있었죠. 현재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따로 이제 특별 감찰관 등 외부 감시 장치가 필요한 건 아닌지 이런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예. 네. 그 국회가 추천하면은
2배수인가 3배수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임명을 하는 건데 역대 대통령들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이석수 감찰관 임명했다가 크게 된 다음에 문재인, 윤석열, 이재명에 이르기까지 말로는 나 그거 한다. 공약도 내걸고. 근데 막상 왜 안 하냐 그러면 국회가 추천을 안 하잖아.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용산에다가 왜 특별감찰관 안 하냐라고 하면은 딴 게 더 바쁘다. 혹은 아니 국회가 추천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근데 국회에서 민주당이 절대 과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하고자 하는 생각만 있으면 그날로 아마 누구 후보자 골라서 당장에 추천할 수 있죠. 네. 국회 핑계 댄다는 건 하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안 할 것이다. 하기 싫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게 청탁을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가 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청탁을 한 사람이 받은 사람보다 더 문제다. 이런 지적이 큽니다. 청탁을 받은 김남국 전 의원은 사퇴했지만 실제 청탁의 주체로 보이는 문진석 의원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문 의원에게도 의원직 사퇴에 준하는 법적 책임이라던가 정치적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직 사퇴는 좀 과하고요. 네. 뭐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청탁한 사람, 이 청탁 받은 사람보다 더 어떻게 보면 저질이 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그 휴대폰 들킨 사람도 그 사람입니다. 네. 예, 이 그렇죠. 사단이 나게 만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청탁을 했고 이거 휴대폰 다 들켜가지고 이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쯤 되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진석 원내수석한테 엄중 경고했다. 그리고 며칠째 자명을 하면서 나오지 않고 요 여론이 지금 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은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은 가장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사이입니다. 원내대표가 딱 당선이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원내수석 뽑는 겁니다.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 자기하고 정말 합이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중에 쭉 생각을 해보고 이 사람 같으면 괜찮겠다 해서 그 사람을 원내수석으로 모시거든요. 원내수석이 뭘 하냐? 원내대표가 많이 바쁘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대부분의 그 협상, 실무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정권을 부여받아서. 그러니까 아주 고도의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을 수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신뢰를 부여해가지고 자기를 원내수석으로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그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하면은 그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생각하고 자진 사퇴하는 게 맞죠. 뭐 원내수석직을. 네.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사람한테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 그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인데 신뢰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내수석을 계속한다는 것은 좀 있을 수가 없는데 아마 김병기 대표가 원내수석을 문진석 수석을 경질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알다시피 문진석 수석은 7인회 중 한 명입니다. 네. 아주 옛날부터 변호사 때부터 아마 이재명 대통령하고 알았던 그런 사이인 걸로 저는 아는데요. 네. 그만큼 신뢰가 있고 그러면 지금 비록 정청래 당대표는 계속 속을 새기고 그 청래당이라는 팬덤이 생기고 그래서 용산과는 엇박자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원내 대표 단위라도 잘 따라서 원내 운영을 네. 용산하고 좀 맞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원내수석이고요. 그런 원내수석에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앉혔는데 이번에 이 일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이걸 경질한다? 그러면 중요한 바퀴의 축이 하나 빠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김남국 전 비서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이렇게 그만두는 형태로 나왔는데 사실 가장 잘못한 거는 현지 누나 언급이
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죠. 현지 누나를 언급했기 때문에. 아니 얘기도 아닌데 지금 느닷없이 얘기해서 뭐 역시 뭐 현지구만. 내 생각이 맞았네라고 국민들이 다 생각을 하게 만들고 사실 그동안 좀 잠잠해지려는 찰나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뭐 다른 이슈가 하도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실세는 이게 계속 어디선가 꼬리가 잡히고 머리카락이 삐져나오고 합니다.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될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 강훈식 실장이 크게 한숨을 내셨다. 살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강훈식이 거절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추천 좀 해줘. 그런데 김남국이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라고만 했다. 그러면 강훈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렴하네요. 이것만 봐서. 청렴이 아니고 네. 어쨌든 내가 실세다라고 인사청탁.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실세다. 네네. 내가 위원장으로서 다 잡고 한다. 근데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도 이름이 안 빠지고 나왔기 때문에 난 살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그겁니다. 네. 김남국이 강훈식을 빼고 김현지만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하죠. 예. 네. 자, 이제 민주당의 좀 그 대책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좀 이중잣대가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은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내란가담 여부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제출을 강하게 압박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정작 인사청탁 의혹이 이렇게 휴대전화로 내용이 오고 가는 모습이 딱 포착이 됐는데도 김현지, 김남국, 강훈식 등에 대해서는 휴대폰 제출이나 검증은 피해가고 있다. 완전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말 뭐 훈식이 형이나 현지 누나한테 청탁이 들어갔는지 그동안 어떤 청탁들이 있었는지 민주당 주장대로라면은 동일하게 휴대전화 포렌식을 해서라도 좀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일이 없었다잖아요. 자기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대잖아요. 그냥 문진석하고 김남국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네. 그럼 뭐 할 리가 만무하죠. 이게 또 뭐 그들이 말하는 내란도 아니고 해프닝에 불과한 건데 나는 유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함부로 남의 핸드폰 까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도 공무원들에게는 핸드폰을 제출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민주당의 핸드폰 모습인데요. 깔아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입니다. 네. 핸드폰 제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김남국도 문진석도 있겠지만 결국 현지 누나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김현지 제1부속실장 그 이름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남국 사태로 이게 끝날 문제가 맞는지 아닐지 사적 라인 인사인지 만사연통 시스템이 실제 존재하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